결혼식이 있던 날 새벽, 강현우는 레스토랑 주방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약 드시는 거예요? 영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두통약이야. 요즘 잠을 못 자서. 웨딩홀에 도착했을 때 통증은 더욱 심해졌어요. 현우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괜찮으세요? 평생 기다려온 순간인데 당연히 괜찮지. 현우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윤지영이 입장하자 현우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영아, 사랑해. 그리고 이 열쇠는 내 미래와 과거 모든 걸 너에게 주는 거야.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현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현우 씨, 지영의 목소리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현우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지영은 그의 얼굴을 감싸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강현우는 자신의 결혼식 날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서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강현우의 죽음 뒤에 숨겨진 비밀은 윤지영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청취하시면서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의 큰 복이 찾아오실 거예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서울의 거리. 아르모니아 레스토랑의 주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강현우는 조용히 칼을 손질하며 오늘의 일과를 시작했어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의 결혼식 날이었으니까요. 현우는 창가에 서서 어둑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가슴 한편이 저릿해졌어요. 오늘은 윤지영과의 결혼식이 생각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런, 셰프님 벌써 나오셨어요? 부셰프 박영재의 놀란 목소리에 현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결혼식 날에도 쉬지 않으세요? 정말 일 중독이시네요. 현우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복부에 통증이 느껴졌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약통을 꺼내 한 알을 삼켰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느껴지는 통증이었지만 바쁜 일정 탓에 병원에 갈 시간조차 없었어요. 약 드시는 거예요? 영재의 걱정 어린 눈빛에 현우는 가볍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냥 두통약이야.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모두가 행복했으면 했습니다. 특히 지영이 15년 전 파리에서 수석 셰프 김도준의 가르침 아래 요리를 배울 때부터 현우의 꿈은 단 하나였어요.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열어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것. 현우는 조리대로 돌아가 특별한 소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트러플과 포트와인이 어우러진 독창적인 소스. 그의 손길은 섬세하고 정확했습니다. 영재야, 오늘 저녁 메뉴는 내가 아침에 적어둔 대로 준비해. 특히 트러플 소스는 내가 가르쳐준 그 비율 정확히 지켜야 해. 영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그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셰프님, 정말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현우의 창백한 얼굴이 영재의 눈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현우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식 긴장 때문이야. 괜찮아. 주방 한쪽에서 현우는 자신의 레시피 노트를 꺼냈어요. 가죽 표지의 오래된 노트에는 그의 모든 비밀 레시피와 요리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트의 뒷부분에 몇 줄을 더 적은 후 그는 사무실로 향했어요. 금고를 열고 노트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순간 김도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5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스승. 도준은 항상 진정한 셰프는 접시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요리는 셰프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현우는 그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한편 고급 레스토랑 거리에 위치한 라 테이블. 서민주는 자신의 주방에서 요리사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VIP 손님이 오시니까 특히 신경 써. 트러플 소스 비율 정확히 맞추라고.
민준의 시그니처 디시 트러플을 품은 가리비는 미식가들 사이에서 극찬을 받는 메뉴였어요. 하지만 그 레시피의 핵심은 강현우의 것이었습니다. 3년 전 동업자로 시작했던 현우의 레시피를 몰래 복사한 것이었어요. 대표님, 오늘 아르모니아의 강현우 셰프 결혼식이래요. 주방 직원의 말에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불편해졌어요. 민준은 사무실로 돌아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파리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김도준, 강현우, 그리고 자신.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순수했어요. 함께 요리의 꿈을 꾸던 시절. 민준은 천천히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그는 현우의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초대받지 않았지만 가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화해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서 돌아보면 모든 것이 꿈처럼 빠르게 지나갔어요. 파리에서의 수업, 도준의 죽음, 레스토랑 오픈, 그리고 배신. 민주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공허했어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은 이제 아침 7시. 현우는 주방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오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윤지영과 함께할 새로운 시작의 날. 웨딩홀은 꽃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하얀 장식들 위에서 반짝였어요. 강현우는 제단 앞에 서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긴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침부터 더 심해진 복통이 그를 괴롭혔어요. 괜찮으세요? 옆에 선 영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평생 기다려온 순간인데 당연히 괜찮지. 그러나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혔어요. 현우는 몰래 주머니에서 약을 꺼내 삼켰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기를 바랐어요. 하객들이 속속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 중에는 서민준도 있었어요. 초대받지 않았지만 그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민준의 가슴은 묘한 감정으로 가득했어요. 부러움, 죄책감, 그리고 어쩌면 그리움까지. 웨딩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향했어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윤지영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영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미소에서 행복이 빛났어요. 지영이 제단에 다다르자 현우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통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 신랑은 특별한 방식으로 신부에게 반지를 전달하겠다고 합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하객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모였어요. 현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와 함께 은색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열쇠 모양이었어요. 지영아, 현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이 반지는 내 현재를 너에게 주는 거야. 그리고 이 열쇠는 내 미래와 과거, 모든 걸 내게 주는 거야. 우리 레스토랑 사무실 금고의 열쇠야. 내 모든 비밀 레시피와 인생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어. 지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감동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몸을 굳혔어요. 금고의 열쇠라니. 그가 훔쳐본 레시피 노트가 있는 그 금고. 현우는 천천히 지영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렸어요. 갑자기 현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숨을 쉬기 힘든 듯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현우 씨? 지영의 목소리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현우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순식간에 웨딩홀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지영은 현우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우 씨, 현우 씨. 지영은 현우의 얼굴을 감싸 안았어요. 눈물이 그의 창백한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객 중 의사가 달려와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심장 마사지, 인공호흡. 하지만 현우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구급차, 빨리 구급차를 불러요.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민주는 충격에 빠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믿을 수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행복하게 미소 짓던 현우가 이제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지영의 절규가 웨딩홀을 가득 채웠어요. 신부의 하얀 드레스가 눈물로 젖어갔습니다. 신부가 된 지 채 1분도 되지 않아 미망인이 된 그녀의 모습에 모든 이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민주는 멍한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갑자기 어린 시절 파리에서의 기억이 밀려왔어요. 3명의 젊은이들이 요리의 꿈을 품고 함께 웃던 모습. 도준, 현우, 그리고 자신. 이제 도준에 이어 현우마저 병원에서 사망 시간을 오후 2시 17분으로 기록했습니다. 강현우 35세. 사인은 심장마비로 추정된다고 했어요. 지영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조차 마른 상태였어요. 민주는 병원 카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손에 들었지만 마실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따뜻함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그 순간에?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현우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35세의 젊은 나이에 꿈을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식 날에 세상을 떠난 요리사. 그의 마지막 요리는 완성되지 못한 채 남겨졌습니다. 장례식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윤지영이 앉아 있었어요. 결혼식 드레스 대신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한 시선으로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지영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대부분은 너무 갑작스러워 믿기지 않는다. 아직 젊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같은 말들이었어요. 지영은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할 뿐 제대로 된 말을 꺼낼 힘조차 없었습니다. 서민주는 장례식장 구석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도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던 현우의 죽음은 그에게도 큰 충격이었어요. 민준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민주는 돌아섰습니다. 이철호가 서 있었어요. 대학 시절 동기이자 지금은 보험사 특별조사팀 차장으로 일하는 친구였습니다. 철호야. 오랜만이네. 철호는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안타깝네. 강현우 셰프 알고 있었어? 민준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파리에서부터 알던 친구였어. 한때는 동업자이기도 했고. 철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렇구나. 난 업무상 왔어. 현우 씨가 최근에 우리 회사 생명보험에 가입했거든.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보험? 언제? 결혼 4달 전쯤. 상당히 고액이야. 10억이야. 철호의 목소리는 의미심장했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갑작스러운 결혼, 그리고 고액의 생명보험. 그는 저도 모르게 지영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혹시 수익자가 누구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지영 씨, 그의 아내야. 철호의 대답에 민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대화를 들은 몇몇 조문객들이 서로 귓속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소문은 장례식장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10억짜리 보험이 있었대. 그래서 갑자기 결혼했나 봐. 결혼식 날 죽었다니 너무 의심스럽지 않아? 지영은 이 모든 소문을 듣고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친구 장소영이 그녀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지영아, 괜찮아?
저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은 신경 쓰지 마. 지영은 고개를 들어 소영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나 보험 얘기 처음 들었어. 현우 씨가 왜 그런 보험에 가입했는지. 철호는 조용히 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지영 씨, 죄송합니다만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장례식장 밖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현우 씨가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정말 몰랐나요? 철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몰랐어요. 왜 그런 보험에 가입했는지,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는지. 철호는 노트에 뭔가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우 씨와 서민준 씨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레시피 도용 문제로요. 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서민준 씨에게 들었습니다. 혹시 현우 씨가 최근에 건강 문제가 있었나요? 지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가끔 복통을 호소했어요. 하지만 바쁘다며 병원에 안 가더라고요. 철호는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어요. 갑작스러운 결혼, 고액보험 가입, 그리고 결혼식 날의 죽음.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친 것 같았습니다. 한편 민주는 혼자 장례식장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현우의 죽음에 대한 슬픔, 자신이 저지른 배신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지영에 대한 의심까지. 현우가 정말 그냥 죽은 걸까? 아니면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지영은 현우의 레스토랑 아르모니아로 돌아왔어요. 직원들은 모두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영재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셰프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영재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지영은 강한 척하려 했지만 가슴속은 여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현우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적어놓은 메모가 있었어요. 오늘 저녁 특별 코스 메뉴였습니다. 지영을 위한 결혼 축하 만찬으로 준비하던 것. 지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현우가 준 금고 열쇠를 꺼내 바라보았어요. 아직 금고를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철호가 레스토랑을 찾아왔어요. 현우 씨의 집을 조사해야 합니다. 협조해 주시겠어요? 지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왜 현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지, 왜 그런 고액 보험에 가입했는지, 그리고 왜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철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철호의 눈빛에는 의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는 아직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강현우의 죽음에는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것. 이철호는 강현우의 아파트 문을 열었습니다. 윤지영이 건넨 열쇠로 들어선 집안은 깔끔했어요. 마치 주인이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처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철호의 가슴이 묘하게 저려왔어요.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의 흔적들. 조사해야 할 것이 있어서요.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호는 지영에게 공손히 말했어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도 슬픔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고 싶다는 의지도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철호는 거실, 침실, 주방을 차례로 살폈어요.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우의 작은 서재로 향했어요. 책장에는 요리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메모와 요리 관련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철호는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서 의료 기록 파일을 발견했어요. 그는 파일을 펼쳐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췌장암 말기, 6개월 시한부,
철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단일은 결혼 5개월 전이었어요. 현우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철호는 깊은 충격에 빠졌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서랍을 뒤지던 철호는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지영에게 쓴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날짜가 적혀 있었지만 보내지 않은 편지들이었어요. 철호는 첫 번째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지영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순간 나는 아마도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내가 왜 병을 숨겼는지 이해해 주길 바란다. 동정받는 결혼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었다. 철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것은 범죄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의 마지막 사랑 이야기였어요. 그때 지영이 서재문간에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철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우 씨가 췌장암 말기였어요. 지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 서야 했어요. 뭐라고요? 진단받은 지 5개월 정도 됐더군요. 시한부 6개월이라고 의사가 말했대요.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철호는 조용히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걸 읽어보세요.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현우의 글씨체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물이 더욱 쏟아졌습니다. 동정받는 결혼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었다. 지영은 현우의 마지막 마음을 읽으며 흐느꼈어요. 한편 서민주는 자신의 레스토랑 사무실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현우의 죽음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레시피를 도용한 것, 그리고 지영을 의심했던 것까지.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지영을 만나 모든 것을 고백하기로 했어요. 그래야만 자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아르모니아에 도착했을 때 레스토랑은 문을 닫고 있었어요. 하지만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박영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에 경계심이 서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지영 씨를 만나고 싶어요. 할 말이 있어서.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용했습니다. 영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영에게 물어본 후 민준을 안으로 들였어요. 지영은 현우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영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습니다.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사과하러 왔어요. 현우의 레시피를 도용한 것, 그리고 당신을 의심했던 것까지. 지영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민준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어떻게 현우의 레시피를 훔쳤는지, 어떻게 그것으로 성공했는지, 그리고 현우의 죽음 이후 지영을 의심했던 마음까지.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지영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현우 씨가 췌장암 말기였대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시한부 선고를 받았대요. 6개월. 그래서 결혼을 서두른 거였어요. 그리고 보험금도.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현우의 갑작스러운 결혼, 보험 가입, 그리고 그의 마지막 행동들까지. 철호는 병원에서 현우의 주치의를 만났습니다. 사망 원인이 정확히 뭐였을까요? 의사는 차트를 살펴보며 대답했어요. 췌장암의 합병증으로 인한 급성 심정지입니다. 사실 그의 상태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오히려 그날까지 버틴 게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의심은 필요 없었어요. 현우의 죽음은 타살도 자살도 아닌 자연사였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지영을 위해 준비한 슬픈 사랑의 증거였을 뿐.
지영은 현우가 남긴 금고 열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때가 왔어요. 그녀는 아르모니아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금고를 여는 순간 지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 안에는 현우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지영의 손이 금고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마지막 번호를 맞추자 작은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어요.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철호와 서민준이 그녀의 옆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금고 안에는 현우의 레시피 노트와 함께 누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강현우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누군가가 현우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지영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상단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5년 전 김도준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현우에게 내가 세상을 떠나면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지영이를 부탁한다. 지영이는 내가 고아원에서 데려온 유일한 가족이야. 너만이 그녀를 진심으로 보살필 수 있을 것이다. 지영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숨이 막힐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지영 씨. 철호가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지영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왜 도준이 그녀를 특별히 아꼈는지, 왜 현우가 갑자기 그녀에게 다가왔는지, 그리고 왜 그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병을 숨겼는지. 현우 씨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도준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 현우에게 부탁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현우는 그 부탁을 넘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거겠죠. 지영은 금고에서 레시피 노트를 꺼냈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현우의 비밀 레시피들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녀에게 남기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내 레시피처럼 내 인생도 너와 함께 완성되었다. 이제 내 레시피로 너의 새로운 인생을 요리해 나가길 바래. 진정한 셰프는 접시에 거짓말을 하지 않듯이 나도 너에게 거짓말하지 않았다. 내 사랑은 진심이야. 지영의 눈물이 노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동시에 따뜻한 위로가 느껴졌어요. 현우의 사랑이 그녀를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철호의 전화가 울렸어요. 그는 잠시 통화를 하고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우 씨의 사망 원인은 췌장암의 합병증으로 인한 급성 심정지로 확정됐어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의심은 사라졌어요. 남은 것은 현우가 남긴 사랑과 그의 마지막 선물뿐이었습니다. 한 달 후 이철호는 수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강현우의 죽음은 췌장암 합병증으로 인한 자연사였고 보험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윤지영에게 지급되었어요. 그리고 서민준의 레시피 도용 사실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레스토랑라 테이블의 메뉴를 완전히 바꾸었어요. 더 이상 현우의 레시피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익의 일부를 지영에게 전달했습니다. 속죄의 마음을 담아 6개월 후 서울의 한 건물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새로운 요리 교실의 개원식이었어요. 강현우 쿠킹 아카데미라는 이름의 요리 교실이었습니다. 지영은 현우의 보험금으로 이 아카데미를 세웠어요. 어려운 환경의 젊은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곳, 현우와 도준의 정신을 이어가는 공간이었습니다. 개원식에는 많은 요리계 인사들이 참석했어요. 박영재는 수석 강사로 임명되었고 심지어 서민준도 특별 강의를 맡기로 했습니다. 미디어의 관심도 뜨거웠어요. 윤지영 씨, 이 아카데미를 설립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 지었어요. 제 남편이 우리에게 진정한 요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랑과 진실을 담는 그릇이라고요. 아카데미의 로비에는 현우와 도준의 사진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진정한 셰프는 접시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아카데미의 첫 수업은 특별했습니다. 첫 기수 학생들 중에는 고아원 출신 청년들이 많았어요. 현우와 지영의 인연을 생각하면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영은 종종 아카데미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곤 했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현우와 도준에게 마음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녀에게 베푼 사랑과 보호에 감사하며 그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1년 후 강현우 쿠킹 아카데미는 국내 최고의 요리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첫 졸업생들이 유명 레스토랑에 취업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모두 현우의 철학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한편 아르모니아는 지영과 영재의 공동 운영으로 미슐랭 스타를 획득했어요. 현우의 레시피는 여전히 그곳의 핵심이었지만 이제는 지영과 영재만의 새로운 창작물도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매년 현우의 기일에는 아카데미 졸업생들이 모여 특별한 추모 디너를 개최했어요. 그들은 현우가 남긴 레시피로 요리를 만들며 그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서민준도 변했습니다. 그는 라테이블을 정직하고 창의적인 레스토랑으로 새롭게 만들어갔어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진정한 요리의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현우의 마지막 선물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레시피나 보험금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희생, 그리고 진정성의 가치였어요. 지영은 비로소 평화를 찾았습니다. 현우와 도준의 사랑이 그녀의 인생을 바꿨고, 이제 그녀는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있었어요. 인생이라는 요리는 때로는 쓰고, 때로는 달콤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셰프는 그 모든 맛을 정직하게 담아냅니다. 강현우의 마지막 레시피는 바로 그 인생의 맛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 가득 건강한 하루 되세요.